안녕하세요. 한겨레 신문 워싱턴 특파원의 김원철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백악관 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곳이 백악관이고요. 오늘 백악관 기자실에 잠시 들렀다가 나온 김에 백악관 앞에 앉아서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왜 어제 전격적으로 상호 관세를 90일 연기했고 그랬는지 그런 것들을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관세에 집착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부터 관세에 대해서는 굉장한 애착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개인적 애착.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현재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정권 차원에서는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따로 있다.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가부채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미국의 국가부채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GDP 대비 국가부채의 수준이 역대급으로 올라왔고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1900년대 초기 이후에 지금만큼 GDP 대비 국가부채가 올라온 적이 없는 건 맞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얼마나 위험한가를 놓고는 이제 견해가 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솟아있는 건 맞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서로 입장이 갈리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은 이 빚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 이유는 미국의 빚이, 국가의 빚이라는 건 다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채권이라는 게 뭐 2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기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채권들이 서서히 만기가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채권 금리가 지난 10년간의 평균적인 금리보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채권들이 돌아왔을 때 과연 리파이낸싱, 그러니까 채권을 사주고 다시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조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금리로 빚을 다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리파이낸싱을 할 때 더 높은 금리로, 예를 들어 2%짜리 채권을 4%짜리 채권으로 바꾸게 되면 이자가 2배가 오르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리파이낸싱 할 때 부담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 리파이낸싱 리스크가 트럼프 정권 내에 도래하고, 그러면 지금 이 국가부채로는 미국은 국가 부도를 맞게 된다. 그러므로 이 국가부채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순위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빚을 줄이려면은 개인의 차원에서도 소득을 늘리거나 빚을 줄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빚을 줄이는 것은 도지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한 것이고요. 소득을 늘리는 것은 결국 세금을 더 걷는 것인데 내국세를 더 걷는 길을 택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국세는 깎아주겠다고 하고 있죠. 관세를 통해서 국가의 수입을 보충하겠다. 이런 큰 그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는 100을 부과한다면 일정 부분은 외국과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냥 외국에게서도 걷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냥 내국세보다는 나은 것이죠. 그리고 그 관세를 함으로써 어떤 외국 정부로부터 어떤 양보를, 협상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그냥 플러스 알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에 이렇게 집착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뒷받침하는 여러 워딩들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장관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는 자기들에게 중요한 것은 10년물 장기채 금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년물 장기채 금리가 이제 이른바 시장 금리로 간주되는 벤치마크 금리인데요. 이 10년물 장기채 금리가 내려와야 미국이 리파이낸싱을 할 때, 즉 빚을 새로운 빚으로 갈아 끼울 때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로 새 빚을 낼 수 있고 그것이 국가의 부담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10년물 장기채 금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고, 채권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채권에 대한 수요를 올린다는 것이고, 채권에 대한 수요를 올린다는 것은 주식에 대한 매력을 떨어뜨린다. 보통 이제 주식의 매력이 없어지면 채권으로 수요가 몰린다라고들 이론적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주식 시장의 하락은 뭐 조장한다고까지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용인한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그런 워딩을 많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 하락은 용인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만 어제 전격적으로 그 관세를 유예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채권 금리 얘기를 했거든요.
채권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서 이런 선택을 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지금까지의 모든 설명과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금리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까지 간 거냐면 주식 시장이 너무 떨어지니까 보통 그럴 때는 안전자산을 선호해서 채권을 사람들이 사게 되고 그러면은 채권의 가격이 오르면서 채권의 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루트를 타게 되는데요. 진짜 극심한 공포에 이르게 되면 채권까지 집어 던지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데 주식과 채권 가격이 같이 떨어지는 것이죠. 최근에 시장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채권 투매가 일어나면서 채권 금리까지 어제 그 대통령 발표가 있기 전까지 채권 금리가 거의 4.4, 4.5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렇게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어그러지면서 버틸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제 그 대통령의 선택은 결국 채권 금리, 채권 시장의 변동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이 굉장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겠죠. 어쨌든 오늘 그냥 하나의 어떤 그 시각, 이론을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는 조금 흐리고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 지금 제가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있는 공원인데요. 잠깐 앉아 쉬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미국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